안녕하세요.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김천영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증권가에서는 내년도 증시 전망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기 박스권에 머물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지수 밴드는 1880에서 2150 정도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대외 환경에 따라서 단기 변곡점은 형성될 수 있겠지만 기업들의 이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그 의견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종목으로는 저환율, 저유가, 수혜주 쪽으로 많이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내년 증시도 기대를 할 수 없을까요? 그렇다면 연말 장세도 내년을 바라보면서 움직일 텐데 이것도 기대를 할 수 없는 건지 일단 해외 쪽의 상황은 오늘 장에서 좋지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떤 모습을 펼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개장 전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원수경 기자입니다. 네, 12월 10일 수요일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한 제네시스와 에쿠스 등 고급 승용차 4만 3천 대에 대해서 브레이크 결함으로 리콜을 실시합니다. 미국 교통안전당국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생산된 제네시스와 2011년에 생산된 에쿠스 모델인데요. 이 정지등이 주행 중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결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발생한 이 피해 사고나 부상자는 없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일본 자동차 업체들 다카타 에어백 결함으로 리콜을 시행하면서 현대차는 반사 이익을 기대했었는데요. 이번 리콜로 인해서 현대차에게도 다소간의 악재가 발생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확인하겠습니다. 네, 한국전력이 이번에는 보유하고 있는 한전 KPS의 지분 2%에 대한 추가 블록딜에 나섭니다. 한국전력은 어제 장 마감 이후 블록딜을 개시했는데요. 예상 매각 가격은 한전 KPS의 어제 종가 대비 최대 3.8% 할인한 38,200원에서 83,300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각이 완료되면은 한국전력은 최대 75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한국전력은 앞서 지난 7월에도 한전 KPS의 지분 7%를 매각해서 2,200억 원을 조달했고요. 또 지난 월요일에는 LG U+의 지분을 전량 매각하면서 2,112억 원을 현금화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KG그룹 관련 소식입니다. KG그룹이 국내 3대 3자 물류 업체인 파트라 인터내셔널을 인수해 글로벌 물류 사업에 진출합니다. 네, KG그룹은 오늘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인데요. 파트라 인터내셔널은 유럽과 북미, 러시아 등 전 세계 13개 국가에서 25개의 자체 물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KG그룹은 결제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인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택배 회사인 옐로캡과 연계해 국내 국제 간 물류 서비스를 강화하고 또 KG 이니시스 등 결제 계열사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인수를 통해서 KG그룹의 내년 매출액은 1조 8천억 원을 넘어서고 2016년 매출액은 2조 원을 넘어설 걸로 전망됐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진해운이 30년 만기 영구 교환사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진해운은 어제 조회 공시 답변을 통해서 자사주를 활용한 영구 교환사채 발행을 위해서 시장 수요 조사를 하고 발행 조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최대 2천억 원 규모의 영구 교환사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영구 교환사채는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면서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한진해운은 민간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영구 교환사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한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라오스, 브루나이 등 아세아 6개 국가가 함께 부산에서 특별 정상회담을 엽니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기대되는 내용은 무역 관세의 추가 인하입니다. 이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FTA를 체결했음에도 상호 우대 관세를 이유로 그동안 FTA 활용도가 38%에 불과했는데요. 이번 정상회의에서 상호 우대 관세 규정을 없앤다면은 승용차는 8%, 차량 부품은 14에서 15% 정도의 관세 인하 효과가 발생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최소 90% 이상의 추가 자율화도 추진하고요. 또 베트남과의 FTA 타결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인구의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아세안 시장에서 우리 제조업의 진출 발판이 더욱 넓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